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언어치료학 전공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의사소통 장애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학문 분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무엇인가, 의사소통은 뭐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초기 6개월 정도 태어나서 생후 6개월까지 아동이에요. 저희가 이 자료는 강의가 끝나고 저희가 카페 주소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 카페에 이 발달표는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개월까지는 누구나 말을 못하죠. 많이들 말을 못해요. 애기 신생아, 우리가 뭐 영아라고 부르는 아이들인데, 하지만 얘가 의사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생아 청력 검사부터 이제 뭐 생후 이틀, 3일 안에 저희가 하죠. 지금은 필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소리를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미 뭐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식을 하고 이제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부터는 이제 양육자들이 관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소리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울죠. 우는 것도 어쨌든 얘가 음성을 낼 수 있냐라는 또 중요한 사인일 수도 있고, 조금 지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투레질도 하고, 모음 소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애기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예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울면 우유가 오는구나. 내가 울면 엄마가 오는구나. 그런 인지 발달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눈 맞춤. 그 다음에 사람을 쳐다보는지, 사회적 미소를 띠는지, 상호작용 면에서 영아들에게 가장 중요시하게 저희가 보는 포인트들은 어쨌든 말을 못하는 건 똑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 이런 아이들의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라고 하죠. 이제 7개월에서 9개월 된 아이들의 다른 발달들을 보게 될 텐데, 이제 구성원의 이름을 아는 것 같다. 아까 아기도 보면 엄마 그러면 엄마 쪽을 보고, 누나 그러면 누나 쪽을 보고, 이모 그러면 이모 쪽을 봐요. 근데 막 조금 더 지나면 아이들은 이제 관습적인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는 그래도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있는 아기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두 돌 된 아이가 와서 엄마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뭐 눈 맞춤은 어떤지, 호명 반응은 어떤지 물어보지만 또 많이 여쭤보는 게 제스처도 많이 여쭤보거든요. 제스처는 있나요? 그래서 제스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저기 인지 영역에서 보면 몸 동작을 모방한다. 그러니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세요를 할 수 있고, 빠이빠이를 할 수 있을 때 그 빠이빠이를 할 수 있어야 제스처가 가능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특히 인지와 언어는 같이 가는 게 엄청 많죠. 뭐 끝까지 그렇기도 하겠지만 인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또 언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언어 말고 스피치 쪽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자음, 그 전에는 모음만 많이 발성이 이루어진다면 자음들이 생겨나고 자음은 뭐 양수는부터 발달을 하고 그래서 항상 뭐 셀시나 이런 거 검사하다 보면 묻는 항목 중에도 꼭 있죠. 자음이 나오는지 아닌지. 그러면 이게 4개월, 30개월 아동이 왔는데 이 아동이 여기 중에서 언어 연령이 어느 정도인데 뭐가 어떤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해는 가능한데 표현만 안 되는 건지 의사소통 그런 상호작용에도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동시적으로 저희가 보고 부모님께 아니면 보호자분께 양육자분께 정보를 드려야 그분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말만 하길 원하시거든요. 표현만을 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해가 낮은 아동, 상호작용이 안 된 아동한테 표현만 막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 아이는 표현 언어도 분명히 늦지만 이해, 인지, 뭐 상호작용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낮아서 근데 그거는 뭐 몇 개월 수준이다. 이런 표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얘가 지금은 뭐 쉽게 이거는 뭐 돌 수준이고 이거는 뭐 6개월 수준이라서 이거 뭐 상호작용을 이만큼을 올려줘야 아이가 구어 표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라고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딱 평행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언어 이전기 아동이 오면은 어머니께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일단 아이가 발화 효과 단계인지 발화 수반력 단계인지 이 발화 효과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 반응해주는 청자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과자 고르기 했던 그 애기만 봐도 그냥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걸 뻗은 거지 그거 주세요 하고 의도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양육자가 그냥 그 아이한테 계속 의도를 심어주는 거야. 네가 이렇게 손을 뻗었더니 내가 준다. 그래서 아이한테 계속 없는 의도를 이 아이가 했던 거를 잘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너가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알려주다 보면 아이는 결국 의도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이제 의사소통 의도가 있니 없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 의사소통 의도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양육자 반응에 따라서 그 의사소통 의도가 발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양육자 반응해 주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한테 의도를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려야 하고, 그러면 그 의도를 키워주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네. 부모는 의도를 부모가 먼저 알아차려야 되죠. 의도가 없어도 얘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를 알아차려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는 아이를 일단 관찰해야 돼요. 아이를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좀 기다려도 줘보고 그다음에 아이의 주도를 계속 따라가 줘봐야 이 아이한테 계속 의도를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부모님도 그렇고 사실은 치료사들도 뭐 저도 그런 실수도 많이 하는데 나의 의도가 더 강할 때가 많아요. 양육자의 의도, 그다음에 치료사 쟤를 뭐 한마디라도 뭐 시키겠어, 뭐 포인팅을 한 번이라도 시키겠어라는 그 의도가 우리는 강하잖아요. 또 되게 우리는 열이 있는 치료사들이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동은 자기 의도가 아닌 쪽에서 계속 뭔가를 받게 되면 이 발화 효과 단계에서 발화 수발력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랑 상관없는 의도, 자기의 의도는 아닌 걸로 계속 훈련을 받게 돼버리면 그래서 발화 수발력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구어 표현은 하지 않아도 행동의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한 의도가 있을 때 아까 전에 그 나비야 그거 아니라고 하는 그 의도 다른 걸 불러라 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발화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초기에 언어 이전기 뭐 무발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언어가 틀리기 전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도 그다음에 뭐 치료사들도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관찰하고 기다리고 아이 주도를 따라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오늘은 36개월까지만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또 3월에 하고 5월에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학령 정기 아동들의 그냥 정상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또 많이 물어봐요. 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어, 한 이모가 있었어요. 뭐 이 아이를 많이 봐주는 이모가 있었는데 뭐 그 이모 이름이 유미면 모든 사람을 그 성인 여자를 다 유미라고 불렀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머리 길고 젊은 여자는 다 유미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런 과잉 일반화들이 애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얘가 다 아빠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실 때 과잉 일반화는 보통은 만 2세 정도에서 많이 일어나는 정상적인 발달 오류다. 근데 이 아동이 지금 근데 그게 뭐 5세, 7세 때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죠. 그건 원래 2세 때 일어나는 오류인데 빨리 소거돼야 되고 이런 발달이 늦어졌기 때문에 애가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2세 아동 22개월 이런 애기 엄마가 와서 얘가 다 아빠라고 불러.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 당연한 거다.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말을 잘하는 아동이라도 나쟤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건 지금 정상 발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3세가 와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애들은 막 말을 하는데 애는 말을 막 또랑또랑또랑하게 잘해요. 그런데 뭐 누가 그랬는지가 생략이 됐다든지 누가 어떻게 됐는지 생략이 됐다든지 왜냐하면 자기는 다 아니까. 근데 저 사람이 모른다는 걸 애들은 몰라요. 그게 2, 3세 때는 당연한 건데 엄마는 얘 이래서 언어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도 하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은 얘가 자기중심적 사고의 단계의 아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그러는 거지. 얘가 뭐 언어적인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가서도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거는 3세 때 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 세미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5월에도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할 예정이 있고요. 그때도 또 네, 도움이 되시는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저희가 30분 정도 질문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네, 기회가 되면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